여러분은 설 명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차례를 지내고 또 가족이 모여서 세배를 하고 떡국 나눠 먹고 또 윷놀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명절 풍경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차례상을 간소화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리기도 하고 또 아이패드로 지방을 대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변화하는 명절 풍경을 두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적정선에서 예의와 형식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설 명절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네요. 2월 9일 금요일 설 연휴 첫날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자,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명절에 어디 가십니까? 저는 본가 부모님 뵈러 갑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대구 시티 투어와 관련해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대구 도심을 다녀보시면 빨간색 2층 탑 버스를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현재는 노선 개편으로 운행이 임시 중단된 상황이고 올 봄부터 새로 운행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고 또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구 시티 투어 아시는 분들 많으시긴 하지만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시티 투어는요,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전 같이 여러 기초지자체가 운영 중인 관광 서비스입니다.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물과 체험 콘텐츠를 좀 짧은 시간에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 이동하면서 제공을 하고요. 해설사를 동행하고 이용객 단위로 관광을 하는 테마형과 일정 간격의 배차 간격을 두고 이용객 중심으로 승하차를 하고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순환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대구 시티 투어는 테마형입니까? 아니면 순환형입니까? 네, 대구는 둘을 다 같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도심 중심의 순환 코스와 또 외곽 군 중심의 테마형을 섞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네. 2000년에 도입이 됐고 2018년에 확대 개편됐습니다. 2023년 작년에는 대구 관광협회에서 총 7개 노선을 운영을 했고요. 지난해까지 달성군과 수성군은 이 관내 주요 관광지와 시설을 연계하는 지역 특화형 시티 투어를 각자 운영을 했고 중구는 운영을 하다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대구 시티 투어는 도심 순환 코스랑 테마 코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동대구역에서 시작을 해서 오페라 하우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동성로, 근대문화 골목, 앞산 전망대, 수성못 같이 12개 정류장을 거치는 이 도심 순환 코스가 코스네요. 네, 예. 있었고요. 또 테마 코스로는 팔공산 코스, 비슬산 코스, 그리고 낙동강, 수성 가창 코스 같은 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에는 군위군 편입에 맞춰서 군위 코스가 운영이 되기도 했고 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팔공산 특별 노선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도입 이후에 20년간 운영이 되면서 여러 변화를 거쳤는데요. 좀 대표적으로는 운영 주체가 좀 변화해 왔습니다. 이 순환형 같은 경우는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관광협회 이렇게 좀 바뀌어 왔고 예. 테마형은 대구시설관리공단, 삼성플러스 관광 등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는 이 대구관광협회가 순환형과 테마형을 일괄 수행해 왔다고 합니다. 운영 주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네요. 네. 주로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이용하지 않나 싶은데 무료는 아니죠? 네, 관광객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또 유료입니다. 우선 지난해까지 요금은 성인 1만 원, 중고생 8천 원, 장애인 어린이 경로 6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여러 할인 혜택들이 좀 제공이 되어 왔어요. 10명 이상의 단체 그리고 열차나 고속버스 승차권 소지자, 외국인 숙박권 소지자들에게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또 여러 관광지와 제휴를 해서 이 관광지나 식음료 등의 할인 혜택도 제공을 그렇군요. 했고요. 근데 하지만
막상 또 타봤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제 대구 내 여행을 할 때 교통수단으로서 이 시티투어 이용이 좀 미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대구시 대중교통이 참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워낙에 대구가 이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 있다 보니까 네. 내국인들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외국인들도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렌터카를 이용해서 여행하는 비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내국인은 시티투어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이 99.5%, 아. 외국인은 이용 경험이 2018년에 15%, 2019년에 8% 정도로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적자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그쵸. 이 적자 문제가 2000년에 도입한 이후로 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예. 특히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여행 트렌드나 관광 정책을 좀 반영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개편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투입 예산에 비해서 연간 탑승객이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약 4만 명이 이용을 하고 평균 수입은 1억 6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평균 수익률을 내보니 27%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좀 구체적인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약 98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수입은 23억 원 정도에 그친 만성적자네요. 거죠. 네, 이렇게 만성 적자가 지속이 돼서 대구 시의회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여러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노선 개편도 진행되는 건가요? 네, 노선 개편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대구 시티투어 진단과 개선 방안 이런 제목입니다. 좀 대표적인 이 시티투어가 가진 문제점으로 인지도 부족, 브랜딩 미약 이렇게 꼽았는데 네. 이게 대구시뿐 아니라 이 잠재적인 관광 소비자들의 이용률을 좀 증대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 차별화된 테마 노선 확충으로 이런 브랜딩이 좀 필요하다고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단순히 이동수단 차원이 아니라 지역 관광 산업과 좀 공동 협력 마케팅을 해서 로컬 컨텐츠의 수요를 확대한다거나 코로나19 이후로 변화한 관광 수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는 시티투어 버스의 흥행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쵸. 좀 어디서나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어려움들이 실제 좀 존재를 하는데 이 지역 시티 투어들 간 경쟁도 있습니다. 육상과 해상을 오가는 수륙 양용 버스가 요새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네. 또 아닌 버스 자체로 좀 콘텐츠를 가진 버스들도 있다거나 또 외래 관광객이 수도권이나 부산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특히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선 이 대규모 단체 버스로 이동하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으로 AR이나 VR, 메타버스 같은 좀 실감 콘텐츠를 접목하거나 혹은 예약하거나 결제하거나 뭐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ICT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가 되고요. 네. 혹은 또 대구가 가진 콘텐츠들이 있죠. 치맥 페스티벌이라든지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국제 마라톤 대회 이런 걸 좀 접목해서 활용을 하면 대구 시티 투어도 흥행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대회나 축제가 열릴 때 이제 그 코스를 넣는 거죠. 그렇죠. 그때만. 연계해서 이제 그렇죠. 이 방문객들이 대구 도심의 컨텐츠들을 연계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네. 방안들입니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이 과제나 개선 방안이 혹시 있었나요? 뭐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계속 적자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소비자 물가를 적용해서 요금을 조금 높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아하.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가 운영을 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좀 높은 이용 요금이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의견조사 분석을 해보니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수준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서가 좀 제시를 하고 다만 달성이나 군위군 같이 좀 장거리 이동 테마 투어는 1만 4천 원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가격 조정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운영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시티 투어가 재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결국 이 시티 투어 버스의 흥행은 대구가 관광 도시로서 얼마나 매력이 있냐 여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료나 문화, 산업 같이 여러 분야가 같이 성장을 하고 또 매력을 가져야 이 시티 투어 버스도 좀 수익성이 있게 지속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개편 기간에 좀 제대로 잘 준비해서 관광 도시 대구의 한 축을 든든하게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생겼고요. 네. 보고서를 좀 보니 연령대별로 인기 있는 관광지나 트렌디한 아이템을 잘 접목하면 수익성도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대구 시티 투어의 재도약을 재변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민의 김보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BC 도레미 만큼 착했던 나 그 눈빛이 싹 변했지 어쩜 이 또한 나니까 난 파란 나비처럼 날아가 잡지 못한 건 넌 네 몫이니까 활짝 꽃피웠던 시간도 이제 모두 내게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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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게 다 버려진 너와 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You and me 미칠 듯이 뜨거웠지만 처참하게 짓밟혀진 내 하나뿐인 라일락 난 하얀 꽃잎처럼 날아가 잡지 않는 것은 너니까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이끌려보만 오지만 우리 my bye bye 붉게 다 버려진 너와 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이젠 안녕 goodbye 뒤는 절대 안 봐 미련이란 이름에 입새한 나쁨비에 너에게서 떨어져 꽃향기만 남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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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지수의 꽃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 시간에 두 청년, 지역 청년을 초대를 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년 두 명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임성윤 학생 그리고 정희재 학생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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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임성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에 재학 중인 정희재입니다. 네. 자,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인재상을 두 분이 받았는데 대한민국 인재상을 찾아봤더니요.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또 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 인재를 선발해서 포상하는 우리나라 청년 인재 포상제도라고 합니다. 두 분은 청년 부문에서 수상을 했어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임성윤 학생부터 내가 이 상을 왜 받았는지 한번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저는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KNU SOS 활동을 했는데요. 네.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해결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오.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44명이 참여를 했고요. 청년 유출 실태조사, 지역 아동들을 위한 환경이나 경제교육, 미술 프로젝트, 길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리빙랩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예. 저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접근해 봤는데요.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특징은 비교과 활동을 잘 배우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아하. 따라서 저는 전자공학부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을 계획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디스플레이 챌린지나 철도 창의 작품전에 참여해 좋은 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보조 기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까지 고민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정희재 학생은요? 네, 저도 임성윤 학생과 비슷하게 IT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른 점이 있으면은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요? 네, 어려운데요. 저는 지난해에 난춘이라는 소셜 네. 벤처 기업을 설립했고 현재 다온이라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가생활 플랫폼 그리고 햇살바람이라는 그런 문화예술 컨텐츠 키트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한 건 아니고 개별적인 활동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임성윤 학생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보조기구를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품입니까? 아, 네. 인공지능 흔히 AI라고 부르는데요. 네. AI를 활용해서 눈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진동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했습니다. 진동을 통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돈이 되는 제품만을 개발하는 것 같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술들은 수준이 많이 낮다고 느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써야 한다는 그 본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앞에 사물을 감지하는 시각 알고리즘이었고 예. 이런 부분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기술을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작품으로 최근에 CES까지 다녀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월 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 다녀왔는데요. 이 CES는 전 세계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전자제품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전시하는 행사인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팀 비트로 이름으로 참여했습니다. 오. 네, 행사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요즘에는 제품의 성능보다는 사용자가 이 제품을 썼을 때 네. 얼마나 삶의 질이 개선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따라서 그래서 제가 개발한 제품이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다른 뛰어난 제품들도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좋아도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도움이나 지원이 있었습니까? 아, 네. 감사하게도 네. 이번 기술 개발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이야. 이 경북대학교 내부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혁신 플랫폼 전자정보기기 사업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RIS라고 부르는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개발에 있어서 여러 지원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렇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그 개발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 개발에 도전을 하고 또 IT 분야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많은 도전과 저만의 신념 그리고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면 다양한 삶과 사람들을 관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참여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리빙랩 활동도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많이 했고 또 소프트웨어 창작 대회에서 베트남 국제학교 학생과 멘토 멘티로 만나 비대면 인공지능 교육을 했던 경험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태양광 소형 자동차를 제작하는 봉사활동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회공헌 활동과 공모전 참여를 통해서 얻은 상금 일부를 요즘 뭐 MZ 세대들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쓸 것 같은데 사랑의 열매 나눔 리더에 기부를 했다고 들었어요.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 중에서는 처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랑의 열매 나눔 리더는 나눔 실천으로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를 의미합니다. 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1년 이내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 당시 공모전에서 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을 좀 의미 있게 쓰고 싶었는데요. 네. 고민을 하다가 제 생일에 맞춰 나눔 리더에 기부를 했습니다. 오. 남들을 위해 썼지만 제 생일을 맞이해서 썼다고 생각하니 스스로에게 선물을 한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너무 멋집니다. 상금액은 궁금하지만 방송 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일은 정말 못 잊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정희재 학생에게도 좀 여쭤볼게요. 난춘이라는 기업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네. 활동을 이 난춘에서 주로 합니까? 저희 난추는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IT 솔루션들이랑 그 베리어 프리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네. 베리어 프리라는 말은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그런 취약계층 분들께서 이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벽 같은 것들을 제거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난춘이라는 팀명이 약간 좀 고전적이기도 하고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난춘의 이제 춘은 봄을 의미하는 봄춘자이고 예. 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따뜻할 난자랑 어지러울 난자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따뜻한 봄이기도 하고 어지러운 봄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저희 그런 소외된 분들께서는 사실 어지러운 봄들이 보내고 있어서 모두가 이렇게 따뜻한 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난춘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난춘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고 다오는 뭔가요? 네, 서비스인가요? 네, 다오는 서비스인데 장애인 분들이랑 취약계층 분들께서 여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요소들이 플랫폼에 모여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 제가 대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나치게 단순한 활동이랑 시간을 때우는 정도의 여가 활동이 조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의문이 들어서 이제 많은 이런 조사들이랑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 사회의 여가가 장애인분들이나 취약계층 분들의 여가 그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고 네.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저희 플랫폼에서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장애인들의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이 장애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애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가진 그런 신체나 그 정신의 손상을 의미하는 게 장애가 아닙니다. 그런 이제 신체의 손상이나 정신의 손상은 단순히 손상자라고 하고 이 손상자가 사회랑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 바로 장애입니다. 아하. 그래서 인류가 만약에 모두가 시각 그런 정보를 배제한 채로 진화했다면 점자가 우리의 언어가 됐을 거고 네. 이제 시각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려움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장애이고 이 장애는 이제 손상자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 그런 그 손상자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장애 요소들을 사회가 제거하는 것이 베리어프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가 손상자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그 장애라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의식주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이런 여가 생활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사실 실제 자립과 자아 실현을 위해 이루기 위한 그런 사회 활동이나 여가 활동은 아직 장애 대상자분들에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 유형이랑 활동 정도가
모두 다른데 우리 사회의 여가는 이 활동 정도를 전혀 또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장애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고 커뮤니티 앱과 플랫폼에서 이런 활동들을 편하게 예약하고 쉽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운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일단 저희 다운은 이제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에 모두 그 플랫폼이 올라와 있어서 편하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그 앱 이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 다운 유튜브에서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컨텐츠들이 장애 유형이나 활동 정도에 맞게 세분화돼 있어서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께서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햇살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또 뭔가요? 네, 햇살바람은 저희가 직접 봉사를 하면서 느낀 그런 것들로 만들어 보았는데 장애인 분들께서 만약에 시각장애인 분들이면은 이제 시각 감각을 배제한 채로 이제 감각이나 후각 같은 걸로 이제 문화예술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키트들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담은 키트들을 네.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복지기관이나 그렇게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의 미래가 정말 밝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경북대학교 임성윤 학생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사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진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진로를 생각해 본다면 기술 창업가 연구원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기술과 사회공헌의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네. 따라서 꾸준히 노력해서 수많은 사회공헌가와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예, 정희지 학생은요? 네, 저희는 장애인분들이랑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여가생활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갈 계획이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한 활동 지원 기관을 설립하고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 요양 재가 기관을 설립해서 이런 과정들을 배치 혁신하고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두 명의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든든합니다. 경북대학교 임성윤 학생, 정희재 학생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길 정체 심하겠는데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